낡은 바이올린.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인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세의 김은정은 그날도 부잣집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한기석의 저택이었죠. 유리장 안에 놓인 고가의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바이올린은 자꾸 은정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은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바이올린을 들었죠. 활을 현에 대는 순간 은정의 손가락은 50년 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누가 내 악기를 만졌나. 은정이 돌아보니 한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석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충격이 가득했죠. 저 손 저 활 쓰는 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늘은 7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지하 방에는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은정은 침대에 앉아 낡은 바이올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70년을 살아오며 은정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방과 낡은 바이올린 하나뿐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은정이 유일하게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었죠. 원장 선생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이미 그때도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죠. 현 하나가 늘어지면 마음도 늘어지는 법이지. 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50년 전 배웠던 그 감각을 말입니다. 은정은 어렸을 때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은 은정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죠. 너는 천재야. 꼭 음악가가 될 거야.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온 은정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죠. 식당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남의 집 가정부로. 음악은 사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은정은 바이올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면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연주했죠. 이웃에게 방해가 될까 봐 소리는 작게. 하지만 마음만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청소하러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교회의 대저택에 가서 청소를 했죠. 그 집 주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에게는 그저 생계를 위한 일터일 뿐이었으니까요. 은정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벽장에 보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정만의 비밀이었죠. 이 낡은 악기가 은정의 유일한 친구였고 위로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은정은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바이올린을 들 때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는 길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들의 저택이 늘어서 있었죠.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은정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은정은 안으로 들어갔죠.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고 집은 궁전 같았습니다. 은정은 늘 그랬듯이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은정은 유리장 안의 바이올린을 보았습니다. 명품이었죠. 아마도 수억은 할 것 같았습니다. 은정의 낡은 바이올린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보물이에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계속 바이올린으로 향했죠. 그 바이올린이 은정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한 번만 켜보고 싶다.
은정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남의 물건이야. 그리고 다시 청소에 집중했죠. 하지만 바이올린은 계속 은정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집의 주인은 세계적인 지휘자 한기석이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나중에 알았죠. 벽에 걸린 사진들과 트로피를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닥을 닦는 사람인데. 한기석은 74세였습니다. 은정보다 4살 많았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은정은 매번 청소할 때마다 그 바이올린을 보았습니다. 유리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죠. 악보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클래식 명곡들이었죠. 은정이 어렸을 때 배웠던 곡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은정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바이올린도 연주하세요. 지휘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저 바이올린은 선생님이 젊은 시절부터 아끼던 거예요. 은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바이올린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은정의 낡은 바이올린과는 천지 차이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정이 청소할 때마다 바이올린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죠. 누군가 만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한기석이 연주했나 봅니다. 한 번은 은정이 청소하는데 2층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은정은 청소하는 것도 잊고 넛을 잃고 들었습니다. 그 곡은 은정도 아는 곡이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것이었죠. 은정도 어렸을 때 연습했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끝까지 켜지 못했죠. 음악이 멈추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석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은정은 급하게 청소를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한기석은 은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은정은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가정부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었죠. 은정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었던 그 곡을 연주해 보려 했죠. 하지만 역시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제대로 배웠다면, 나도 기회가 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은정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은정은 청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한기석은 외출한 모양이었습니다. 관리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혼자 청소를 시작했죠. 거실을 청소하다가 은정은 다시 바이올린을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빛나 보였죠. 근데 저 악기 왜 나를 부르지? 은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리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었는데 오늘은 열려 있었죠.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주인이 외출한 것을 확인한 은정은 유리장 앞에 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집안에는 은정 혼자뿐이었죠. 딱 한 번만. 평생 내게 오지 않았던 무대 손끝으로라도 느껴보자. 은정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악기였죠.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광택이 은은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완벽했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은정의 낡은 바이올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기구나. 은정은 감탄했습니다. 화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명품이었죠. 말총이 팽팽했고 무게가 적당했습니다. 은정은 화를 혀내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켜기 시작했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였죠. 은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니. 은정은 넛을 잃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곡은 자연스럽게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은정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죠. 어렸을 때 처음 배운 곡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은정아, 너는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 곡을 이렇게 잘 켜다니. 선생님의 칭찬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가락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비브라토도 자연스러워졌죠. 50년 만에 제대로 된 악기를 켜는 것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열쇠를 돌리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 은정은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한기석이었습니다. 한기석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은정이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내 악기를... 한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죠. 은정의 자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 활, 저 손. 은정은 놀라서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어디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육원이라고요? 어느 보육원이었어요? 한기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내 심장은 오래전 기억으로 얼어붙었다. 한기석은 은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한기석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이 새빛 보육원이었나요?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놀랐죠. 네, 맞아요. 새빛 보육원. 어떻게 아세요? 한기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한기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한기석이 은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70이에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나보다 4살 어리시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육원에 언제까지 계셨어요? 은정이 대답했죠. 18살까지요. 그때 나왔어요. 한기석이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가지고 왔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보육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은정은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 보육원 사진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한기석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나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아이. 은정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린 한기석이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은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보육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입양되어 떠났죠. 은정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음악 잘하던 오빠. 바이올린 가르쳐준 오빠.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기석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네가 은정이 맞구나. 내가 찾고 있었어. 평생을 찾았는데. 한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날 찾으셨어요? 한기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남매야. 친남매. 나중에 알게 되었어. 부모님이 우리를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다는 것을.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매라고요? 우리가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했지. 서로가 남매인 줄도 모르고 지냈어. 봉인된 과거. 한기석은 서재에서 낡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기억은 묻혔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수십 년간 모은 자료들이야. 우리 부모님에 관한 것들이지. 그리고 너에 관한 것도. 한기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출생증명서가 있었죠. 김은정 그리고 김기석. 같은 성 같은 부모. 정말 남매였습니다. 한기석이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친척도 없었고 그래서 보육원에 가게 된 거야. 나는 8살 너는 4살이었지.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따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한기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만 입양이 되었거든. 외국인 부부가 날 데려갔어. 너를 두고 가야 했지. 한기석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평생 그게 마음에 걸렸어. 어린 동생을 두고 온 것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린아이였으니까.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신 거예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부모님의 성을 따랐지. 한시가 되었어. 하지만 기석이라는 이름은 지켰어. 한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공한 후에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보육원은 이미 없어졌고 기록도 찾기 어려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찾았어. 은정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것도 세계적인 지휘자가 자신의 오빠라니. 이것이 현실일까 꿈일까. 한기석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이제야 찾았으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오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됐어요.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힘들었지.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음악이 있었으니까. 한기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속 바이올린을 켰어.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끊지 못했어요. 비록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게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한기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역시 우리는 남매가 맞아. 음악을 사랑하는 것까지 똑같아. 나도 음악 덕분에 살았어. 외로울 때 음악이 가족이었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70년의 시간을 메우듯이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갔죠. 한기석이 제안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자. DNA 검사 말이야. 확신은 때로 잔인하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다. 은정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만약 정말 남매라면,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정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한기석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걱정하지 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끝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 그 좁은 반지하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한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어. 너는 내 동생이야. 은정아. 일주일 동안 은정은 한기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죠. 한기석은 은정을 위해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었죠.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이야기를 나눴죠. 한기석은 은정에게 자신의 음악 인생을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유학 시절 그리고 성공의 순간들을. 은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후의 삶을. 식당에서 일했던 것, 공장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늘 음악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면 음악을 가르쳤을 거야. 너에게도 기회를 줬을 텐데.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한기석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제대로 된 레슨을 받아봐.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요. 한기석이 웃었죠. 음악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렇게 은정은 70년 만에 정식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은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인내심 있고 자상했습니다. 은정의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했습니다. 은정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기본기는 있었으니까요. 단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한기석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재야. 왜 이 재능을 묻고 살았어? 한기석이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디 결과가 말해주길. 혹시 더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이틀 후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제라도 가족이 생긴다면,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내 오빠라면. 마침내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담실로 들어갔죠.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하얀 봉투를 열었죠.
긴 계절이 지나 마침내 봄이 왔다. 은정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죠. 친족 일치 확률 99.9%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한기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석이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늦게 찾았어. 한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 가족이 있어요. 정말 가족이 있는 거예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0년 만의 포옹이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한기석이 은정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가족으로서.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이제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네요. 한기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아.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 병원을 나오며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묘소에 가자. 이제 너도 알아야지. 우리의 뿌리를. 은정이 동의했습니다. 묘지는 서울 근교에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두 사람이 섰죠. 김영수, 박정희. 부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한기석이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음악을 하셨어. 아버지는 작곡가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지.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건 피를 물려받은 거야. 은정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딸 은정이에요. 이제야 찾아왔어요. 오빠가 저를 찾아줬어요. 은정의 눈물이 비석을 적셨습니다. 한기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정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서로 떨어져 살았던 세월,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이야기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은정아,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한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부탁하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웠어. 내가 있으면 집이 훨씬 따뜻해질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한기석과 함께 살며 매일 바이올린을 연습했죠. 한기석은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은정은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한기석이 제안했습니다. 작은 연주회를 열자. 내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은정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이 나이에 무대에 서요. 한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음악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너도 알아야 해. 무대의 기쁨을, 관객과 호흡하는 그 순간을. 소규모 살롱 콘서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객석에는 동네 주민들과 한기석의 제자들이 초대되었죠.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은정에게는 큰 무대였습니다.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죠. 한기석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알아. 한기석이 먼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 김은정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죠.
관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한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곡은 내 동생 은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직접 연주할 겁니다. 은정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죠. 은정은 인사를 하고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한기석이 준 새 바이올린이었죠. 은정이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내 남은 날은 오늘부터 점수입니다. 음악과 함께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죠. 은정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완벽하게.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채웠죠. 은정의 바이올린은 70년의 삶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무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라니. 비록 늦었지만 꿈을 이룬 것이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 박수였죠. 은정은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기석이 무대로 올라와 은정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말했죠. 음악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게 약속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은정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가족을 찾았고 꿈을 이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다고 아름다웠다고 칭찬했죠.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음악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기석이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더 많은 무대에 설 거야. 남매 듀오로 말이야.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죽을 때까지 연주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청춘이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낡은 바이올린은 이제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은정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요. 그리고 은정은 새로운 바이올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0에 찾은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두근두근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